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임재훈 TV, 임재훈이 논 천하에서는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그 힉스 입자 발견 이래 가지고 뭡니까, 노벨 물리학상까지 유럽 유럽 물리학계입니까? 어디 누구였죠? 그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지금 그때 한참 야단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야단이었죠. 그죠? 어, 그 얘기와 연관된, 그리고 또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과 연관된,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그 광량자설과 연관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밝힌 거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유튜브에 많은 시청자분이 계시고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재론해 볼까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힉스 입자 발견이라는 물리학계의 모순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뭐 물리학에 대해서 얼마를 아느냐라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선입견을 딱 버리시고 말이죠.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황에서 제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의 그 방향점은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광량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량자설. 광량자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빛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은 설파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딱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명성과 거기에 맞춰서 뭔가 노벨 물리학계에서 그 상을 하나 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르다가 이제 그 광량자설을 발표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인슈타인에게 그 실질적으로 바로 검증 가능한 과학계의 업적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량자설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량자설의 문제점과 동시에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 공식이 뭐냐 하면은, 핵심 공식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그 유명한 검증된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E는 M의 C 자승이다.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 에너지 속도와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밝힌 이 공식에서, 이 위에 있는 이 공식에서 왔단 말이죠. 이 공식에서 왔습니다. 이 공식은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로렌츠의 변화식이라고 그러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도되어서 여기 유도된 공식인데, 이 공식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실질적으로 그 물리학의 그 공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검증된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그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밝힌 공식이죠.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밝힌 공식이 되는데, 공식인데,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을 그 해설해주는, 설명해주는 가장 물리적 현상이 뭡니까?
바로 저거잖아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폭탄 폭발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그 에너지가 나온 그 양이 질량이 사라져 버린 양만큼 이런 공식으로 설명이 되더라. 그죠? 이 식으로 이것이 계산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일약 물리학계 또는 세계의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그 영웅이 되었죠.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공식 때문에. 자, 이 공식이 이 자체의 이 정명된 이 현상 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낸가 하면은 바로 이 얘기죠. 이 얘기에서 이렇습니다. 이 공식에서 에너지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그 질량의 비트의 속도를 곱한 값, 거기에 그걸 쫙 이렇게 꺾고, 그죠? 밑에 루트를 딱 씌워가지고 1-C 자승 V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m이라고 그러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이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질량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총 에너지는 E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게 이 공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공식에서 이제 만약에 속도가 제로가 됐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측정한 그 질량 m이 만약에 완전하게 에너지로 변한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현재 우리가 이 순간에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를 어떤 A라는 물질을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100kg이더라. 그러면은 C 자성을 곱해가지고 이 100kg이 완전하게 에너지로 전환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죠. 그죠? 이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재밌는 식을 하나 유도를 할 수 있죠. 왜? 이 식이 정확하다면은, 이 식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은, 자,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E를 구하는 식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합시다. 어떤 일정하게 에너지가 완전히 출입이 없는, 완전히 그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것 없이 일정하다고, E를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럼 질량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식을 변형시키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m은 요쪽으로 나오고 요건 요쪽으로 넘어가면은 뒤집어져 가지고 C 자성은 밑에 들어가고 요건 밑에 거 요거는 위로 올라가서 요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E라는 것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이미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변동이 없다. E가 변동이 없으면 뭡니까? 요 앞부분을 일정한 상수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상수를 K라고 잡자라는 얘기. K라고. 그죠? 일정한 상수. 임의의 상수입니다. 이거는. 자, 임의의 상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K는 이꼬르 루트 속에 1-C 자성의 V 자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변환시키는 게 타당하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 식이 정확하다면 당연히 이 식이 옳은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식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식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학 공식이 아니고 수학 공식의 이 현상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서의 그 물리학적 현상으로 어떻게 재설명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그럼 자, 요 식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K는 이제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 출입이 없는 딱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M을 나타내는 이 질량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이 V, 그죠? 이 맞죠? 이 V, 이 속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질량이 변한다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변하면은 이 공식에서 여기 지금 오직 변할 수 있는 거는 이 변동이 가능한 거는 이 속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C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일자는 고정이고, 나머지 이것도 이제 에너지 변동이 없으니까, 출입 변동이 없으니까 고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속도가 변하니까 이 질량이 변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식에서 속도가 변하면은 질량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질량이 변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이 속도가 비트의 속도가 됐다. 이게 C가 됐을 때.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이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이 항이. 그죠? 이 항이 제로가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게 제로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제로. 그죠? 제로 그러면 K 곱하기 제로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K 곱하기 의미를 지금 이 자체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V가 C의 속도에 접근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값이요. C 값이래. 이 자체 이 V 자성 잘 안 보이시네? 이 V 자성 C 자성이라는 게 1에 접근하잖아요. 그죠? 1에 수렴한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수렴. 1에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1에 수렴한다라는 건 뭐가 됩니까? 이 값이 자꾸 적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0에 접근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0에 수렴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값이 0에 수렴한다. 그렇게 되죠. 0에 수렴한다면 뭡니까? 자꾸 작아진다는, 이 M의 값이 자꾸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V 자성, 이 속도가, 뭡니까? 에너지가 일정할 때에, 출입이 없을 때에, 이 속도가, 비트의 속도가 같아질 때는, 이 질량이 말이죠.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피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질량이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제로. 질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피터의 속도로 달리는 모든 물체는 입자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자성이 없고 파동성만 있다라는 얘기죠. 파동은 뭡니까? 질량이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비트 이거 파동설이라고 비트는 파동이다라고 그러는 그 비트의 파동론이 당연히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이 상대성 이론의 이 공식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제로가 된다면은 제로가 되면 뭡니까? 제로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속도가 제로가 되면 이게 나오죠. 이게 MC 자성. 그죠? 원래 이거 속도가 된다. 지금 현재 정지해 있는 이 속도가 된다면 속도가 정지했다면 현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이 헤드폰의 무게라든지 이것이
그대로 된다는. 근데 이 헤드폰의 무게가 만약에 비트 속도로 달리면은 이것이 자꾸 속도가 이제 무게가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계산할 때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피트 속도로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이 광자 로켓이 있습니다. 광자 로켓. 우리 그 만화책에 어렸을 때 본 이 광자 로켓이 있는데, 광자 로켓을 타면 우리가 피트의 속도로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자, 이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자 로켓을 타면은 우리는 피트의 속도로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질량이 제로가 돼 버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파동으로 변해 버린다는 얘기죠. 이 공식에 의하면. 근데 이 생각이 지금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광자 로켓을 꿈꾸었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면은 우리가 그 질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에 도달할 수 있다. 광자로 피드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 질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무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그죠? 근데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요. 그죠?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자 로켓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비트의 속도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방출해 가지고 그 반작용에 의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공식에서 보면은 비트의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도 모든 것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비트의 속도로 되면은 제로이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광자 로켓은 이 비트의 속도로 쏜다 하더라도 이 광자 로켓들이 이 반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광자 로켓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상. 그렇죠? 자꾸 혹시 내 얘기를 곱게 하시고 만들 수 있다고 혹시 고집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트의 속도로 달리는 모든 물체는 그 입자성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질 수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너지 질량이라는 것은 이 속도가 비트의 속도로 달리는 이 시자성이라고 그러는 거, 이 공식에서 비트의 속도로 달리는 어떤 물체는 그 에너지가 완전히 이 출입이 없는 상황 하에서 에너지가 만약에 달린다고 한다면은 그 물체는 그것은 달리고 있는 어떤 물체든 간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빛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냥 지구로 날아 들어오고 있는 이 자체는 에너지 출입이 없단 말이죠. 그죠? 에너지 출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전파를 발생할 때 우리가 여기에 스파크를 일으키고 또는 아니면 고주파로 이거를 이 발생시킬 때 이 전파가 발생되잖아요. 발생될 때 무한한 에너지를 안 주잖아요. 그죠? 적정한 아주 미약한 에너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트의 속도로 날아간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식에 의하면은 이 날아갈 때는 그 에너지가 이 뭡니까? 이 무게가 완전히 제로가 됐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제로가 됐다. 제로가 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광양설은 뭐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 광양서술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이 보아의 이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전자가 빛이 와서 이 전자의 흡수가 된단 말이죠.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빛의 속도로 날아왔던 이 빠른 이 파동이 여기에 갇혔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죠? 갇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속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속도가 제로가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속도가 제로가 돼 버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빛이 속도가 제로인 어떤 이 빛이 날아오다가 이 속도가 변화가 되면은 이 빛은 입자의 성질이 그때부터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줄어들어야 입자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빛의 속도로 다닐 때는 이 질량이 없다가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어떤 이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갇히게 되면은 공간 속에 갇히게 되면은 이것이 질량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이 빛이 와서 여기 전자 이 움직임에 갇혔어요. 이 전자 이 회전은 빛의 속도만큼 안 빠르거든요. 훨씬 낮은 속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갇힌 만큼 이 속도가 변화된 만큼 질량 현상이 나타나죠.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전자 이 자체에는 빛이라고 그러는 에너지 E를 가진 이 에너지가 이 전자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뉴턴의 그 역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단 말이죠. 자, 더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불안하니까 도로 떨어지고 빛의 에너지를 방출해버리고 불안하니까 다시 제자로 돌아온다. 이게 보아의 이론이란 말이죠. 즉 쉽게 얘기하자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 광량자설이라는 것이 빛이 동시에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고 그러는 에너지 덩어리가 빛의 속도로 달릴 그때는 이 공간과 공간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이 허공이 있죠. 이 공간과 이 에너지의 관계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항상 빛의 속도로 달려야 된다. 빛의 속도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물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물리 현상이라는 거죠. 이건 내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죠? 에너지와 공간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에너지와 공간 관계에서는 이 상호 관계가 빛의 속도로 그 공간성을 확보해야 된다. 빛의 속도가 발생해야만이 이 공간과 이 에너지의 관계는 성립이 된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떤 공간에 주름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특효에 의해 가지고 이 공간이 이 축소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이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량 현상이라는 것은 이 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 이 공간 이 부위 자성이라고 그러는 이 부위 속도라고 그러는 이 공간 개념이란 말이죠. 속도가 길고 짧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다시 말해서 선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그러는 이 공간이 1차원적인 1차 공간에서 1차원에서 이 길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그 뭡니까? 광량작설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어떤 공간에 특이 공간에 진입했을 때에 그 움직임이 그 속도가 축소됨으로써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빛이. 이거는 이 분명하죠. 이 자체에서 이 공식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질량은 말이죠. 다른 현상이 아니고 공간 축소 현상이라는지 이 공간의 홈과 같단 말이죠. 이렇게 원래 이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 L이라고 하는 게 한 이 큰 L이라는 이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죠. 스몰 L로.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을 때에 여기에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힉스 입자 이거하고는 좀 많이 상반되는 얘기예요. 많이 상반되는 얘기란 말이죠. 얘기는. 그럼 이 질량, 이 공간 축소 변동, 이 변화 현상은 무엇이 일으키느냐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힉스 입자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공간 자체의 축소, 이 팽창과 축소 이 자체는 공간 자체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어떤 입자가 있어서 어떤 장이 있어서 그 공간을 축소시켰다 늘렸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주 팽창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 팽창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단순히 이 자체 입자들이 많은 별들이 어떤 일정한 속도로 과거에 빅뱅이라고 그러는 그 폭발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자체가 이 빅뱅을 통해서 이 공간하고 질량이 속도를 내면서 퍼져나가는 이 현상과 공간이 팽창한다. 다시 말해서 공간이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공간이 팽창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다. 근데 어느 것이 옳으냐면 이 공간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왜냐하면 이 공간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는 뭔가 이 물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라, 어떤 존재라면 물리적인 법칙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입장이란 말이죠. 이 아인슈타인 때는 이 자체 이런 그 자체가 그것이 안 됐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시공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졌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시공보다도 말이죠. 이 공간 자체가 이 좌표가 있잖아요. 그죠? 좌표. 어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법칙성이 있잖아요. 1초에 예를 들면 가장 큰 법칙이 뭡니까? 에너지와 공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비트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 법칙이 이건 가장 우주의 가장 기본 법칙이란 말이죠. 이 공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아인슈타인 공식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공식 자체가를 통해서 깊이 연구해 본다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이 법칙이라는 거, 수학이라는 게, 원래 이 수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저것이 아니고, 이 수학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하학이란 말이죠. 옛날 고대 이집트 그리스의 그 모든 발달 과정이 기하학입니다. 공간의 형태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죠? 숫자로 나타내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대수학이 되고,
그것이 그 대수학의 그 자체 일체도 일단 기하학에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수학이라는 자체는 공간학이거든요. 그죠? 공간학은 뭘 의미했냐면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 공간이란 말이죠. 수학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이 공간이라고 그러는 것이 모든 우리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물리 현상의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실제의 어떤 그 존재, 그 존재란 말이죠. 단순한 허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순한 허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법칙이나 이런 그것을 하는데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이 공간 자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빅뱅에서 얘기하는 이 거대한 폭발이라는 게 우리가 수류탄을 또는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 폭탄 입자들이 확 이 공간을 헤치고 뚫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빅뱅이라고 그러는 현상은 공간과 그 입자 그 모든 자체가 같이 폭발했던 현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빅뱅 이전에는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폭발 이후에 공간이 발생했고 시간이 발생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거대한 우주의 그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게 단순한 폭발이 아니다 라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얘기의 요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공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면은 이 공간의 수축 현상을 어떤 히그스 입자의 그 존재로 설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성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 질량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결론이라는 얘기죠. 히그스 입자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지금 노벨 물리학상 뭐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블랙홀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이 블랙홀의 의미가 뭐냐면은 공간의 축소 현상이란 말이죠. 이 거대한 공간이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지점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가 확 줄어들더라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면은 공간이 없어졌다. 자, 공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식에서 어떤 E라고 그러는 물체가 어떤 존재가 이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면 뭡니까? 이 E가 전부 에너지로 변한다. 질량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 질량. 이 뭡니까? 이 블랙홀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에 이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에너지 E가 빨려 들어가면은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 E가 전부 M으로 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력 현상도 마찬가지죠. 중력 현상이 뭐냐면은 이 공간 축소 현상이란 말이죠. 공간 굴곡 현상이란 말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만큼 컸던 공간이 중력 속에 들어가면 요만큼 축소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축소된 만큼 뭡니까? 여기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공간에 여기 들어가면 질량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중력 현상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력, 그 뭡니까? 그 영화 그 뭐죠? 그 4차원 세계 그런 게 뭐죠? 그 미래라고 막 그 가서 그 뭐 했다고 그러는 그거. 그게 뭐 어떻게 뭐 중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력을 내용으로 다룬 영화지만은 내가 지금 그 영화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가끔 이런 증상이 있죠. 근데 이 자체가 이 뭐냐면은 이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죠? 이 거대한 공간인데 이 공간에 이 빅뱅에서 이 공간이 팽창을 했는데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뭐 도화지처럼 쫙 직선으로 공평하게 팽창한 것이 아니고 이 팽창 과정에서 이 자체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진 물리 현상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주름이라든지 이 텀 등등 이것이 의해 가지고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뭡니까?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중력 현상이 나타나는 얘기죠. 중력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게 이 작은 이것이 모여서 거대한 저수지 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하계가 탄생한다든지 거대한 별이 탄생한다든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과 질량과 이 관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공간에 질량이 당길 수가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 폭발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 블랙홀에다 쫙 뭐 하늘씩 빨려 들어간다든지 뭐 더 다양한 어떤 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자체 이 공식만 하더라도 이 공식에서 우리는 이 질량 현상이 힉스상이나 힉스 입자의 발견 그것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 현상이다. 공간의 주름 현상이다. 중력 또한 공간의 주름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것은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저 뭡니까? 이 뭐 행성과 이 거대한 이 천체가 이거 돌아가면서 그 중력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 공간이 굴곡 주름 현상이다. 이래 파인다. 이 길을 이래 쭉 만들어 가지고 이 고를 쭉 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를 따라서 지금 태양계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인다. 뭐 이것과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직접적으로 이 질량 현상이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설명이 된다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빛을 이렇게 쫙 물속에 비치면은 이 물속에 들어가는 이 빛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죠? 속도가 느려졌다가 물이 아니고 이거 뭐 유리라고 그럽시다. 이 밀도가 좋은 그 수정 같은 그런 어떤 투명성이 좋지만은 굴절률이 높은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뭡니까? 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빛의 속도가. 이게 뭐냐면 느려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질량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쉽게 해서 태양계 옆을 이 빛이 지나갈 때 이 태양계라고 하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공간 축소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통과할 때는 질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질량 현상이 없어져 버리죠. 즉 여기서 빛이 이렇게 굴절한다라는 것은 굴절할 수 있죠. 굴절 현상이 나타나죠. 질량 현상이 있으니까. 질량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굴절할 수 있는 거고 공간이 또 휘어졌다기보다도 이 자체가 이미 여기 중력이 있는 이 지역에는 공간 축소 현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공간 축소 현상이다. 그래서 렌즈와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그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힉스 입자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 자체의 주름 현상 또는 축소 뭐 이런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질량 현상이 일어난다. 질량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간 축소 현상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공적 색적 공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듯이 이 에너지라고 그러는 이 자체도 에너지라고 그러는 이 자체가 어떤 뭐가 있다고 합시다. 에너지라고 그러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자체가 질량이 어떤 살아있는 물질로 태어나면은 공간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에너지의 그 관계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에너지와 공간의 관계는 항상 빛의 속도죠. 이 자체에서 이 빛입니다. 이 빛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M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 현상에 의해 가지고 E가 질량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따지고 보면은 이 앱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공간 자체의 어떤 그 현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M이라는 존재가 E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의 그 어떤 조화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또 바꿔서 얘기해서 이 자체 E라고 그러는 이 자체도 없는 존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조화다. 우리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는 모든 현상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공적, 색적 공,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되죠. 거대한 공간이 수축과 팽창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죠? 팽창과 수축. 지금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난 이렇게 봐요. 이 자체가 이 에너지라고 그러는 자체가 이 물질이 이 M이 이 물질이 폭발하잖아요. MC 자성 이 자체에서 이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간도 같이 방출된다고 보거든요. 공간. 그래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걸 왜 팽창하느냐면은 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공간이 어디서 늘어나고 있냐면은 계속적인 이 M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가 에너지로 화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팽창한다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아직 정리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예, 다음에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